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빚을 탈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예산이라고 그랬죠. 예산을 한번 예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딱 27분이면 이제 중지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잠언 10장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미리 준비를 하는 자가 부지런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부하게 되고 또 손을 게으르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예산 세우는 건데 이 개미에 대해서 잠언서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우화 이런 것도 개미의 그런 예를 많이 들잖아요. 개미는 언제 일해요? 낮에 여름에 아닌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네,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고요. 개미가? 예, 여름에도 일하고 밤에도 그 개미 떼지어 다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가스 온 집에 그래 막. 집에 그거는 약을 안 쓰시죠? 맛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 특히 단 게 많으면은 아니 밖에 땅에도 막 지어 댕기는데 뭐 지어도 뭐. 근데 여기 개미는 플로리다 개미보다 나을 거예요. 플로리다 개미는 불개미인데 여기 물리면은 여동 물리면 텍사스. 동동부예요. 예. 터마이지. 딱 터마이다. 아니 또 개미에서 터마이트까지 또 관찰을 하면은 예. 예. 자, 어쨌든 개미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짐승이다. 짐승이 아니죠. 곤충이다. 그래서 미리 겨울에 딱 이렇게 저장을 하기 위해서 여름에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개미는 진짜 밤에도 막 열심히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참 그래서 저기 뭐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예. 그런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짱이와 개미 뭐 그런 같이 그렇게 하는데 개미는 사철해요. 사철. 근데 배짱이는 하나니까 이제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하나. 근데 사실 과학자가 기후에 대해서 리서치해가지고 발표했는데 조금 틀리더라. 예, 괜찮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거기에 주안점을 주는 거지. 우리가 개미의 생태를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개미 허리가 몇 인치인지 우리가 관심 없잖아요. 예비치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뭐 예비어리는 일해서 어떻게 근데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리서치 하신 그 과학자가 발표한 게 조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하고 틀리더라고요. 근데 개미집을 이렇게 헤쳐보면요 잔뜩 쌓아놓은 건 사실이에요. 맞아. 예. 얼마큼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 개미집을요. 왜 또 개미집까지 나와? 예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 예산은요. 저기 춤춰나는 예산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산은요. 일정 기간 동안 특히 보통은 예산을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이상 되는 걸 장기 예산, 1년 이내 되는 것을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 미만을 여러분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상, 이하는 그거 얘기하는 걸 포함하는 거고요. 초과, 미만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이상 하면은 1년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년부터 우리는 장기 예산이다 이렇게 해가 1년 미만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세면 단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예산은 우리가 경제의 3개 주체, 경제의 3개 주체, 개인, 기업, 국가. 국가, 국가. 이거 다 이게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기업의 수입과 지출을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예산을 세워야 될까요? 예산이 없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출을 하지 말아야 될 걸 지출하고
우리 자매님은 안 보이시네. 지출해야 될 것을 지출해야 될 것을 잊어버렸다가 뭐 벌금을 물거나 우리 나중에 컬렉션 센터에서 오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지도 못하게. 그게 계획표에 없으면.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입은 뻔하잖아요. 수입은 뭐 들어오는 게 월급 샐러리맨은 뭐 매월 들어오는 월급, 그다음 그 일을 해서 버는 그 뻔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인 그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출은 이따가 지출 병세를 한번 여러분 우리가 뭘 지출하나 여러분 직접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여기서는 하루 종일 써도 다 못 쓰니까 그만큼 지출할 게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런 지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커트하거나 줄이거나 뭐 없애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앉아서 아까 배에서 시골에 가는 배에서 하나님 직접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주고 또 갑자기 그냥 메추라기를 이렇게 때로 몰려와가지고 주께서 고기를 먹게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절대 채워주시지가 않아요.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예산 오늘 잘못해가지고 이 재정 문제가 그 재정의 문제가 가정에 생기면은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를 제일 많이 불화가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가정에서 대개 돈 문제죠. 물론 이제 자녀 문제, 뭐 자녀 교육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돈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성격, 그 많은 분들이 이혼할 때 뭐 성격상의 차이다, 뭐 좋게 듣기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돈 문제가 제일 많이 걸리고 있죠. 그래서 언제나 이 예산을 세우고 이 재정 문제는 그냥 아빠 혼자서 책임지거나 엄마 혼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항상 모여서 돈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원활하게 또는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항상 서로 연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모여서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은 딱 와서 막 머리 우리 그 뇌에 들어와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나쁜 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사탄이 그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가 만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예산 세워서 뭐 하냐 그까짓 거 그냥 대충 알아서 하면 되지 귀찮게 예산 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결국 그 사탄 만문의 영이 우리를 막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인지하기 위해서 망하게 해서 누구로부터 떨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참 그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걸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깜빡했는데 가계부 여러분 쓰세요? 아니요? 네. 여기 있어. 가계부 챕터 10. 가계부는 최소한도 써야 돼요. 수입과 지출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거 절대로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쓰면 딱 맞죠? 맞아. 안 쓰면 맞는데 안 쓰면 안 맞아. 근데 그걸 써야 왜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써야 돼. 근데 그냥 수입과 지출만 써가지고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수입과 지출만 쓰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분석까지들 안 하죠. 그냥 쓰기만 하죠. 그래서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신앙은 어떨 때 그 신앙이 비시나요?
예? 실천할 때. 예, 실천할 때, 행동을 옮길 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뼈아픈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이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사용되는 그런 지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 수립은 바로 나 자신,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국가든지 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계부를 꼭 작성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컴퓨터 온라인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 걸 사용하면은 요즘은 그 지출을 하면은요 그 온라인 가계부에 그냥 딱 그게 다 기록이 돼요. 수입 지출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그 컴퓨터를 잘 하시면은 그런 걸 활용하시면은 내가 직접 일일이 기입을 안 해도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 온라인에 찾아보시면 돼요. 온라인 가계부 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 여러분의 그런 웹사이트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그 구체적인 그 예산을 한번 세우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나의 재산은 무엇이 쭉 있고 내 부채는 뭐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수입은 어떤 거고 지출하는 건 어떤 건가 지출 항목을 쭉 써봐요. 근데 지출 항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그냥 평소에 아무 생각도 없으면은 지출이 여러분 대개 요즘은 페이먼트가 뭐를 통해서 나가요? 은행에서 자동적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각이 없어요. 뭐가 나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계부라든지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매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은 일단 그 예산 세울 때 이 수입의 50%는 필수적인데 안 쓰면 안 되는 그런 지출. 그러니까 needs 꼭 써야 되는 거기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 30%는 want 내가 필요에 의해서 써야 된다. 뭐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미국것도 사시고 또 그냥 뭐 요즘 전기차 좋은 것도 많이 사시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그 배분법을 써가지고 이 살림살이를 하는 게 그런 그 재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지름길이죠. 그래서 항상 최소한 20% 이상은 저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수입이 내가 적어도 조금 뛰어났을 때 조금 불편하지만은 현재의 불편을 참고 이기면은 그게 나중에 크게 돼요. 그래서 어저께도 그런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펀드라든지 이 투자처가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그리고 안전하게 하려면 은행에다가 세이빙스 어카운트든지 조금 좋으면은 그 은행에서 하는 그런 펀드도 있어요. 그런 데다가 안전하게 넣을 수도 근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일부분을 강제적으로 떼어놓지 않으면 절대 저축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법칙이 이제 제로 베이스 법칙 버짓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개 정부 기관 같은데 정부 기관엔 이제 그 예산을 짜고 지방자치단체 내려 보내잖아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예산이 왔는데 그 돈을 안 쓰면은 다음 해에 예산이 깎여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데도 다 써야 돼요. 이런 제로 베이스는 일을 하라고 보내줬는데 안 썼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예산 낭비가 사실은 많기도 하죠. 우리 개인들은 거의 뭐 제로 베이스 이런 예산보다는 좀 나눠서 좀 이렇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쓰고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수입 항목 보면은 뭐 뻔하죠. 월급이든지 아니면 사업에 가지고 나오는 수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뭐 부모님이 주신다든지 또 뭐 아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용돈을 준다든지 그런 정기적은 아니지만 그런 수입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정상적인 수입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혼하거나 그러면 뭐 위자료도 받고 양육비도 받고 또 소셜 시큐리티 그런 것도 하고 또 내가 평소에 연금에 가입한 것도 있고 또 부동산 투자에서 임대료라든지 금융 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수입은 뻔하게 이렇게 우리가 명세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출 한번 볼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영어로 했어요. 지금 이게 여러분 그 교재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이 위에도 야 보면은 제일 먼저 지출 항목 중에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먼저 나가는 게 뭐예요? 헌금이죠. 네, 헌금을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모기지, 렌트 이런 게 크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슈런스, 텍스, 뭐 오토, 헬스 이런 건 보통 나가는데 생각하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가스, 물, 그 다음에 뭐 하수비, 그 다음에 그로서리, 그 다음에 자동차 월부, 뭐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파킹하는 여기 뭐 미국은 파킹비가 많이 안 들지만은 한국이나 뉴욕이나 이런 큰 도시 가면 이 파킹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파킹 플레이스, 파킹 스팟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뉴욕에 있는데 차를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거의 그냥 전철 타고 다니고 기차 타고 다니고. 예, 그런 게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수리 또 차수 뭐 예상 못한 이게 또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안 써 있는 것들 여러분 찾아보면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나가나 한번 직접 본인이 나가는 걸 써보시면은 써놓고 나서 다음날 생각하면은 아 이것도 빠졌구나 이것도 빠졌구나 아마 많이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그 꼭 필수적인 거 이외에도 우리가 사면 좋고 안 사도 괜찮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어떤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사는 거 그런 걸 또 이렇게 쭉 했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 저 노트에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축을 위해서 넣어야 될 거 그 유사시에 비상상황 때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쭉 보시면은 나오죠. 이런 것을 명세를 다 만들어야 돼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죠? 생각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해가지고 예산 균형을 만들어야 돼요. 예산 균형.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꼴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입과 지출의 나머지는 저축. 이걸 해가지고 잘 균형을 맞춰서 5대 3대 2, 5, 3, 2 그런 그걸 우리가 잘해야지. 자 그러면 현재 이걸 다 살림살이를 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꺼내놓고서는 다 써보니까 현실적으로 지출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지출이 많다는 것은 빚을 질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집안이 파산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첫째 해야 될 게 뭐죠? 일단 지출을 줄여야 돼요.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지출 줄이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수입을 먼저 늘리는 게 좋겠죠. 예.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당장 그렇게 쉽게 늘리는 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 파트타임으로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보통 회사나 직장은 금요일까지 하니까 토요일 날 나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한다든지 뭐 임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노는 사람이 있으면 또 안 돼요. 노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살림이 어려울 때는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보다도 새로운 일을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100% 내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죠. 식사비도 더 들어가고 또 가스비도 더 들어가고 이런 걸 항상 감안해서 조그만 금액이지만 그런 걸 항상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을 줄이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선순위를 쭉 해놓고 제일 우리가 당장 나가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은
우선 끊어내고 줄일 수 있는 거 줄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항목이 나가는 내가 모기지가 나가는데 내가 현재 수입보다 모기지가 이제 몇 퍼센트가 나가는가 그걸 한번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뭐 모기지 나가는 건데 그거 뭐가 중요해? 아니죠. 그것을 몇 퍼센트 나가는가 알으면은 거기에 조정해서 다른 항목을 좀 더 줄이든지 또 모기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냥 놔두면은 이 모기지 줄일 수 있는 게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리파이낸스를 하면 되죠. 그런 방법을 찾으면은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개미같이 열심히 안 하고 배짱이같이 대충 하니까 그걸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비용 줄이기 예를 쭉 써놨는데요. 이게 엄청 많아요. 25가지가 있나요? 내가? 네. 25가지를 써놨어요. 근데 이거보다 실제 더 많아요. 우리가 그냥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 우리가 이걸 한번 쭉 그냥 읽는 걸로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따 체크 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